자, 이때 질량 대 부피 두 번째 반응식 보면은 그 산의 반응식이 있어요. 산. HCl이 염산이죠, 염산. 염산이랑 지금 Mg, 마그네슘이랑 만나서 나오는 반응식인데 이렇게 금속이랑 마그네슘은 금속입니다. 그죠? 마그네슘 금속. 금속이랑 산이랑 만나면은 수소기체가 나오게 돼요. 수소기체. 자,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금속과 여기 해당하는 산에서 음이온과 같이 결합을 해서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염산이니까 염산으로 해볼게요. 염산이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생성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소기체. 이거는 염화금속이 되는 거예요. 염화금속. 여기 염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염화금속이 되는 거예요. 황산을 넣어주면은 수소기체 그대로 황산금속이 되는 거예요. 질산 넣어주면은 질산금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금속 자리에 지금 마그네슘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생성물은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는 거죠. 그럼 염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을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적을까요? MgCl2라고 적어야 되는 거 이해 가시나요? 마그네슘이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졌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Cl2에서 Cl 하나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반응하려면 Cl이 두 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MgCl2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물질은 아예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MgCl. 1대1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물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무슨 산이었냐면 염산. 염산의 화학식 HCl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원자 개수가 맞지 않아요. 그냥 반응물이랑 생성물을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 개수에 따라서 앞에 뭐 몇 몰이 오는 거냐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쉬운 반응식 같은 경우엔 그냥 과정 하나로 개수를 맞춰줄 수 있어요. 얘도 좀 쉬운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딱 눈으로 봐서 숫자 2를 어디에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다 보이나요? HCl 자리에 2몰이 와야 여기 자리에 수소가 2개가 되고 CL이 2개가 돼서 H2, Cl2 개수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눈에 잘 안 보인다. 내 눈이 뭐가 이상해서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있어요. 미정계수법이라고 있는데 계수가 정해지지 않은 그때 미정계수를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반응물, 생성물 합쳐서 한 4가지 정도 A, B, C, D까지만 적어줄 때 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눈에 그냥 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안 보일 경우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요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일단 반응물은 전체적으로 적어주고 생성물도 적어줘야 돼요. 요거는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자리를 모르니까 그냥 숫자, 알파벳 A, B, C, D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A, B, C, D. 자, 그리고 이제 원자 개수를 셀 거니까 원자 형태로 나열을 해주면은 원소는 요거 3종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마그네슘의 개수를 셀 때 마그네슘이 있는 자리 A라는 거 그리고 화살표는 등호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마그네슘이 어딨냐면은 저 뒤에 D 자리에 있어요. 화살표를 지났기 때문에 등호라고 표시를 하고요. D라고 쓰면은 A의 몰수랑 D의 몰수가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실제 확인해보면 여기도 1이었고 여기도 1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 수소가 지금 B 자리에 하나 있죠. 그냥 하나에 B. C 자리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EC라고 적어줍니다. EC. 자, 그리고 마지막 CL. CL 같은 경우도 B 자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 자리에 몇 개다? 2개죠. ED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는 그냥 임의로 1이라고 넣어줘요, 그냥. 이게 나중에 맞지 않으면 바꿔주면 되는데 무조건 A를 1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수는 D가 1이고 일단은 이 D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 세 번째 있는 관계식 알 수 있죠. B는 2이다. 가능한가요, 이거? 그래서 B가 2다 라고 구했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관계식에서 2는 2C이다 라고 구해지죠. 그럼 C는 1이 되는 거. 그럼 맞춰보면은 A 자리에 1이었고 B 자리에 2였고 C 자리에 1이었고 D 자리에 1이었다라는 게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잘 안 맞는다.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확실하게 알긴 하는데 뭔가 잘 맞지가 않는다 눈으로 할 때는 이 방법대로 쓰면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체의 표준 상태를 나타낼 때요.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였냐면 22.4리터였어요. 22.4리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생성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만약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마그네슘 1몰이 반응했을 때 생성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표준 상태에서. 하면은 그냥 22.4리터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마그네슘 1몰 기준일 때. 근데 여기서 마그네슘 2분의 1몰 기준일 때라고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2분의 1몰이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만 2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2분의 1씩 다 절반씩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수소기체는 2분의 1몰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여기가 2분의 1몰 기준이었기 때문에 같은 몰수여서 얘도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표준 상태의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죠? 리터 단위. 그죠? 딱 절반만큼 11.2리터가 되는 거.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적 관계를 가지고 그람을 몰수로 바꾸고 이 몰수를 이제 표준 상태, 이런 반응비를 이용해서 기체의 경우에 생성되는 부피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단위가 조금 더 커지는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뭐 나이를 물을 때도 그 몇 살이세요 하는 거랑 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을 때는 연세라고 하죠, 연세. 이런 것처럼 단위에도 작고 크기가 있어요. 작고 큰 게 있는데 그람보다 큰 게 킬로그램, 그리고 몰보다 큰 게 킬로몰, 리터보다 큰 게 세제곱미터, 이런 관계가 있어요. 거의 킬로몰은 쓰이지 않는데 문제에서 킬로그램이 제시가 됐어요. 킬로그램. 킬로그램이 제시가 되고 답을 구하시오 한 거는 리터예요. 그러면은 얘를 그람으로 바꿔서 그람을 몰수 환산, 그 다음에 기체 표준 상태 22.4리터 이용해서 부피를 구한다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킬로그램이 제시가 되고 세제곱미터로 구하시오 하면은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리터로 구하시오 할 때는 이 관계식을 거쳐서 계산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반응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응비라고 하는 게 17페이지에 한 개의 반응물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반응비가 나오게 됩니다.